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는 이제 삼합, 방합, 방구, 그 다음에 이제 육합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제 삼합에는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해, 묘, 미, 목구. 그 다음에 인호술, 화구, 사유축, 금구, 해묘미, 신자진, 수구. 이제 여기도 오행은 아니고 사행으로 패턴은 있죠, 그죠? 목화금수로.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삼합이 그럼 어떤 원리로 돌아가느냐? 삼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순환하는 모든 것은 삼합 운동으로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삼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과 생사 사이에 이 왕이라는 어떤 기운이 존재를 한 거예요. 이게 전성기.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뭐예요? 태어난다는 거는 탄생을 했다는 요거는 결국 죽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예정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무언가가 죽었다는 거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순환이니까. 우주 자체가 순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환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은 물고 물려요. 그럼 생사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왕했던 화려했던 전성기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메뚜기도 한철이듯이 한때의 왕한 시절을 지내고 나서 반드시 또 죽음으로 가죠. 죽었다는 건 다시 또 탄생을 의미하고, 탄생은 성장을 의미하죠, 반드시. 그리고 성장은 반드시 쇠퇴, 죽음을 의미하고, 순환하는 것은 이 운동으로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체를 던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물체가 가만히 있다가 위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는 생이에요. 그럼 가장 높이 이르렀던 정점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전성기야. 다시 또 죽음으로 이르러. 죽었다는 것은 또 다시 튕겨 오르는 이 운동의 반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라는 것은 반드시 다음에 묘의 기운을 만들고 묘는 미의 기운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삼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급부터 그 이치를 한번 알아보면, 일단 해라는 기운은 뭐였습니까? 이게 해라는 것이 육을 의미하는데, 이게 땅 위로 이 팔목이 솟구치는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땅 위로 팔목이 솟구치는 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목 기운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음양의 소식 변화를 봐도 여기에서는 유금이 되죠. 유금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할 때 그 반발하는 압축력이 크게 생긴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목 기운은 이미 발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목을 만들어내는 출발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알겠죠?
여기 해에서. 그러니까 그 가을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요 시기에 겨울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겨울눈이라는 게 뭐예요? 뭐 잎, 가지, 뭐 이런 것들, 다음에 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겨울눈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봄의 전성기잖아요. 봄에 이게 초봄. 여기서는 봄에 가장 이제 봄 기운이 무르익을 때, 여기는 이제 늦봄이잖아요. 늦봄. 봄 기운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목 기운이 가장 강한 목 기운은 이거를 의미하죠. 이걸 왕지라고 그래요. 좌오묘유를 왕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 운동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봤듯이 이거는 이 목이 성장하다가 목이 성장을 하다 멈추는 게 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목 기운이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멈추는 게 그게 이제 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목 기운이 성장을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목으로 보면 죽음. 목의 성장을 멈췄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묘로 보는 거죠. 묘. 무덤으로. 그래서 요걸 묘라고도 하고 창고라고도 합니다. 창고를. 왜냐하면 이제 이게 목들이 집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창고, 목의 집합소 같은 목재소. 그러니까 나무들이 죽어서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목재소죠.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창고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태어나서 목기운의 전성기를 살다가 다시 이제 죽음으로 이르고 다시 해월에 또 다시 목기운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 순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화국. 화국은 여기에서 이제 삼음이 삼음 삼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양기가 음을 뚫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기운이 음을 이기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태양도 여명이 뜨기 시작하는 때가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화가 이제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다음에 화의 전성기, 여름의 전성기. 그죠? 여름의 전성기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름의 전성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제 여름의 전성기 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은 뭐겠어요? 이 술은 여기는 이제 화가 여기서 죽어 들어가는 곳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가을거지 다 끝나고 겨울을 들어가려고 그럴 때 화는 어떤 형태로든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 땅 속으로 자기 지혈을 감춰요. 땅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겨울날 음식을 땅 속에다 저장하잖아요. 얼지 않게. 이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화라는 거는 죽은 것처럼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땅 속에 마치 불씨가 재에 묻혀서 안정적으로 보관되듯이 땅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형상도 돼요. 그러니까 죽은 거와 이 고는 반대 개념이지만 알고 보면 같은 작용인데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빛이 안 보이니까 죽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땅 속에서 수위에 의해서 꺼지지 않고 겨울에 꺼지지 않고 보호가 되는 거는 또 이 창고의 개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는
자기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야 겨울나기를 잘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목 기운을 감춰요. 감춰서 이제 감추게 되니까 씨앗 속으로 들어가죠. 생명체들이. 목 기운의 생명체가. 그래서 나중에 다시 탄생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화가 태어나고 전성기를 살고 이제 수월의 이제 모습을 감추고 이 사유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가 육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양이라는 거는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죠? 화가. 높은 지점에 이르른 물체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떨어지는 게 금이었죠. 이게 상승하는 게 목이면. 그러니까 높은 지점에 이르렀다는 건 다음 과정은 이제 금의 시작이에요. 금운동의 시작. 그러니까 육양이니까 사에서. 그리고 이제 자연현상으로 보면 꽃을 피우는 게 또 뭡니까? 꽃을 피우는 것이 꽃을 피우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면서 시방이 발달하죠. 열매를 맺는 열매가 금이잖아요. 그죠? 열매가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토대가 바로 꽃에서 시작되는 거죠. 꽃에서. 그렇기 때문에 4월에는 화려하게 꽃을 다 피운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 꽃을 피우면서 금의 시작, 열매의 시작이 되듯이 이 양의 끝지점은 육양 끝지점은 다음에 이제 금운동만 남은 거죠. 그죠? 떨어져야 되니까 순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이게 사화가 불인데 금을 만드느냐. 이제 그 이치는 이제 여기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의 전성기죠. 그죠? 가을의 전성기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생지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왕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고지라고 해요. 이 창고. 물론 이제 묘지라고 해도 되고 고지라고 해도 되고 뭐 그거는 어떻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금의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요 축월이 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토가 이렇게 단단하게 압축이 돼서 얼면서 물이 얼면서 단단한 금기운들을 깬다고 그랬죠. 만물이. 바위도 이때 부스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많아요? 금의 껍질에 잔해물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를 고철이 많이 모여있는 창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들이 많이 낡은 것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금의 기운의 처리장이 되는 거죠. 금이 여기서 죽어 나가면서 다시 이제 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금이 죽어야. 그죠? 여기서 금이 깨져야 다시 이제 목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금이 나고 왕 시기를 보내고 다시 죽는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자지는 신은 어떤 거예요? 신은 이거죠. 그죠? 신은. 그러면 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아까 설명을 할 때. 신이라는 게, 삼양삼음이죠. 음기가 이제 양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음이 양을 포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숫자로도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양기를 굴복시키는 시기. 이게 양기라고 했죠. 삐치는 거예요. 이게 양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음이 이제 포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던 것들이 다 이제 수축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음의 시작이 되니까. 음을 대표하는 게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겨울, 자월, 한겨울이 이제 수의 전성기죠. 그죠? 수의 전성기고, 다음이 진. 여기 이제 진이 뭡니까? 바로. 진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서는 만물이, 여름에, 왕성한 더운 여름에 땅이 만물을 다 길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흡수 능력. 당연히 여기에서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습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습지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땅만이 여름에 만물을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이 어떤 형태로 다 존재를 해요? 땅에 흡수되는 형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물로 보면은 죽은 형태가 되지만 또 반대로 보면 땅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증발이 안 되고 보호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저수지에 물을 가두면 흐르던 물이 멈추고 갇혔으니까 어떻게 보면 물로서는 생명이 이제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물끼리 모아놔서. 그죠? 마음대로 흐르지 못하는 아픔은 있지만, 그래서 진월에는 모든 수기운을 땅이 흡수를 해서 여름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물이 죽는 형태로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자진이 이루면 강한 수기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진은 강한 수기운을 만들어내요. 나고 최고 전성기 자가 있고 전성기, 그 다음에 창고가 있는데 얘들이 뭉치면 천하무적이죠. 끊임없이 물을 공급을 해주고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창고까지 있어요. 흩어지지 않게 모아주는 창고까지. 그러니 이 물이 얼마나 강해요. 이게. 이 이제 나머지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해묘미, 그럼 삼합은 다 갖춰야만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들은 해미가 돼도 이걸 반합이라고 합니다. 반합.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죠. 그죠? 해미, 이것도 목이 되고, 해묘도 목이 되고, 묘미가 돼도 목이 돼요. 이걸 다 반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있냐면, 이렇게 왕지를 끼지 않으면 힘이 좀 약해요. 여기는 장수나 같아요. 장수. 주인공이잖아요. 그 기운의 주인공들이잖아. 목의 주인공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약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좀 세고 얘는 좀 약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반합은 부족한 오행 하나를 반드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묘미가 해수를 부를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거죠. 묘미는 해를. 반대로 해묘는 미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른다는 의미도 되고, 왕하게 살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하게 살다가 죽었어. 이게. 그러면은 다음 운동은 뭐예요? 다음은 이제 탄생만 남은 거죠. 그죠? 왕하게 살고 죽었으면, 전성기를 보내고 죽었으니까 다음은 이제 탄생만 남은 거고, 탄생을 하고 전성기를 보냈으면 다음 죽음은 예정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끌려오고 안 끌려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이거는 이런 거를 이론으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와야 됩니다. 또 그냥 옵니다. 이게.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삼합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안 오는데 그거는 사주 원국에서 이게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여하튼 삼합은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뭐 삼합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방구, 육합, 충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